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모의고사에서 기출을 했던 문제들을 보면 되겠네요. 13번 예전에 한번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풀이는 안 했었죠. 이제 문제를 룰로 읽으면서 이 문제가 우리가 아는 지식의 어떤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x sin x니까 이거 보나마나 뭘 해야겠다? 부분적분을 하면 되겠다. 부분적분해서 처리하면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끝. 그런데 얘는 뭔가 치안적분이나 뭔가를 하기가 좀 까탈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과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루트 안이 2차식일 때 이거는 거의 99%의 확률로 원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2x-x 제곱을 y라고 하면은 양변 제곱했을 때 2x-x의 제곱 이퀄 y의 제곱이고 y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퀄 0인데 완전 제곱으로 고치기 위해서 플러스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퀄 1이라서 중심이 뭐야?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중에서 자 보세요. 이 y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인 상태죠. 그래서 이 식이 뜻하는 의미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y 값이 양수인 부분이니까 이 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반원을 얘기하는데 그걸 0부터 1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은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원의 넓이 곱하기 4분의 1 하면 끝나는 것. 자, 그래서 이거는 적분 문제 같지만 적분이 아니고 이 식의 의미, 이게 원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 15번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게 그대로 나오죠. 자, 1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6을 곱한 게 gx란 말이야. 그럼 이게 극대가 되려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돼? 극소가 되면 되겠네. 그럼 이 부분이 극소가 되려면은 1부터 x까지 이 그래프를 1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되냐면 음수들을 자꾸 적분해 가거든요. 커져 가겠어요? 작아져 가겠어요? 작아져 가겠죠. 자꾸 작아져 가다가 이때까지는 다 점점 음수만 더하니까 여기서부터 플러스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일 때? 4일 때까지 적분을 하면은 얘의 극소값이 나올 거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의 극대값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이걸 구하라는 거구나. g 4를 구하라는 거고 마이너스 6 곱하기 1부터 4까지 ft dt를 구하라는 건데 ft는 이게 2차 함수고 절편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찾아서 계산하면 된다. 근데 4일 때까지 적분해야 g의 극대값이 나온다는 걸 해석할 수 있을까? 역시 이것도 잘 안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gx를 마이너스 6 곱하기 라지 fx 빼기 라지 fx 1이라고 써놓고 g 프라임 x가 뭐가 되는 곳? 극대가 되려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곳을 이 그림에서 찾아봐 주시면 되겠다. 자, 이런 거고 16번은 어때요? 16번 정확하게 똑같죠? 16번 잘 보세요. 문제 16번도 보시면은 뭘 물었지? 1,2부터 fx dx 더하기 어디부터? 2부터 12까지 gx, dx 물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뭘 의미한다? 요거 g2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지 g12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지를 찾아놓고 그림에서 찾아보면 간단하게 사각형이나 이상한 거 그리라는 거 할 거다. 17번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했는데 4점짜리 문제라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fx 이퀄 인테그랄 f1 f4 gx dx 하니까 굉장히 헷갈려 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fx가 얼마로 주어져 있다? x제곱 플러스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f4를 17이라고 쓰고 f1을 2라고 써놓고 이거랑 똑같게 풀면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18번 한번 봅시다. 18번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가 있는데 얘가 x의 4승 플러스 x의 3승 마이너스 2ax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적분 구간이 변수를 끼고 있을 때는 이거 지우고 뭐라고 고쳐 쓴다?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 얼마? x의 4승 플러스 x의 3승 마이너스 2ax라고 써놓고 단 내가 만들어낸 라지 f의 특징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라지 f 프라임 t는 뭐다? 안쪽에 있는 식이랑 같은 ft구나. 이렇게 써놓고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f 프라임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f1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f1. 그러면은 얘를 미분한 게 스몰 f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을 미분하면은 fx가 4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a구나. 그러면 1을 넣으면 되는데 a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a를 찾는 방법은 이 식을 한 번 더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양쪽 x에 뭘 넣으면 된다? 1을 넣어버리면은 이쪽이 f1이니까 f1 빼기 f1이니까 0. 이쪽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2a니까 a도 찾을 수 있고 fx도 다 찾아지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양쪽을 같게 만들어서 a 값을 구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9번. (19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결국 풀어볼 거니까 포인트를 잘 생각하세요. 풀이를 다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접근법만 알면은 저절로 풀 수 있습니다. fx, 이거 아까 본 거 아닌가요? x의 제곱 플러스 2x. 그러면 이제 이걸 라지 f 빼기 라지 f라고 쓰면 되는데 미분해버린 결과물이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 뭐가 나오겠다? fx가 나오겠죠. 그게 이거 미분한 2x 플러스 2일 거고, 그러면 fx 제곱이 뭔지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럼 집어넣고 적분하면 끝. 자, 20번은 뭔가 어려우냐? 다시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거 문제 20번. 문제 20번인데 fx 이퀄 7분의 1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의 전체의 제곱. 누가 눈에 띈다? 이 부분. 상수부터 상수까지 미분하는 것은 얘를 뭘로 잡는다? a로. 그래서 문제를 fx 이퀄 7분의 12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이라고 하고, 단 a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라고 하면은 이 ft 부분이 이 모양이랑 똑같아서 1부터 2까지 7분의 12t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t 라고 해놓고 적분해서 계산해 보면은 a 값이 간단하게 구해질 거다. 어때요? 거의 똑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인데 문제 21번은 역시 뭐라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의 인테그랄 2부터 2 플러스 2h 지랄의 dx 나오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고쳐 쓰면 된다? 라지 f 프라임 2 플러스 2h 빼기 라지 f2라고 쓰면은 변화율의 정의식이 나올 거니까 앞에서 연습한 거랑 또 다를 바가 없구나. 어때요? 지금까지 쭉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단순 계산보다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지식만 딱 추가를 하고 쉽게요. 근데 이거 20번에 답지가 하자 있는데요. 20번에 답지가 하자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합시다. 풀이에 하자가 있는 거는
나중에 하면 되죠. 문제 23번에서는 이제 별표를 조금 해놓고 요거 하나 외우자. 뭐냐면은 정적분의 계산은 하다 보면 귀찮은 게 꽤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쉽게 풀 수 있는 공식들을 외워두면 좋은데, 대표적인 게 2차 함수를 x 절편 사이의 넓이, 이거는 공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식을 만들고 3x-1, x-2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요. 이 넓이에 대한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넓이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할 때 이 넓이에 대한 공식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절편이라고 할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6분의 a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상관없이 무조건 넓이는 절대값만 쳐주면 된다. 이 공식을 알아야 될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은 이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넓이를 구하려면은 2에서 1을 빼. 그래서 2 빼기 1의 3승. 그 다음에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3 해놓고 절대값으로 양수로 만들어주면 된다. 요렇게 할 것. 마찬가지로 이게 음수가 있어도 여기 마이너스 3 해놓고 절대값만 해주면은 똑같으니까 이 공식은 매우 유용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23번이 안 된 겁니다. 이게 편하지 않아서. 2차 함수만 2차 함수만 가능합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공식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일 때 여러분 보시면은 y 이게 함정 문제입니다. n분의 n 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4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n으로 되어 있는데, 이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n에 현혹되지 말고 이 식이 어떤 식인가, 식의 형태를 구분하셔야 돼요. 몇 차식? 2차식. 그리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 이거 내가 직접 적분이라는 더러운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없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 0하고 n을 지나고 위로 볼라고 한 건데, 이 넓이는 그냥 눈으로 봐도 6분의 공식 쓰면 됩니다. n 빼기 0. 그러니까 n의 3승. 곱하기 여기가 a잖아요. 그래서 n a 제곱 플러스 1에 24에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플러스로 고치면 되고 6분의 1 넣어주면 이게 sn입니다. 다 구한 거죠. 그럼 얘는 4n 3승 나누기 n 제곱 플러스 1.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는 간단한 공식 하나를 아느냐라고 물었던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그 공식을 몰라서 적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공식을 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차를 외워야 됩니다.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는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이걸 늘 외우고 있는 거. 공식은 까먹으면 어때요? 저 컨닝 페이퍼 보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시험 전날 외워도 충분하니까. 근데 이때 이걸 써먹는 게 있다라는 것을 목차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자, 24번은 여기서도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뼈대를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풀다가 대부분 다 풀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세한 거 추가적인 지식만 한 줄씩 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3차 함수의 성질입니다.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생기기 전에 이게 두 함수입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5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와 y 이퀄 k 곱하기 x 플러스 5x 마이너스 5. 이거 제가 오늘 개념 정리하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 두 개로 이루어진 것 사이의 넓이를 구하기가, 직접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두 개로 이루어진 걸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 놈을 fx, 한 놈을 gx라고 하면은
두 그래프는 직접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두 그래프를 빼서 새로운 그래프를 만드는 게 포인트. hx를 fx 빼기 g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hx의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f에서 g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x 값일 때 두 개가 f와 g가 같으니까 다 뭐가 된다? 양수 0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x 값이 주어지면은 여기가 f고 여기가 g니까 이 길이만큼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게 그게 fx 빼기 gx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런 x 값이 주어질 때는 이 길이만큼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은 이렇게 생기고 이쪽은 잘 봐요. 여기가 f고 여기가 g니까 이 길이만큼 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게 새로워진 hx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프 두 개를 뺐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그래프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두 그래프를 빼보면은 봐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겠지.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나 이 넓이를 구하나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의미를 그래프상의 관계를 정확하게 느끼고 있을 것.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내야 돼요. 느끼고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는데 못 느끼면 곤란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x와 gx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가 나오면은 받고 새로워진 hx 어떻게 하면 돼? 한 놈에서 한 놈을 빼면 돼. 이 놈과 뭐 사이의 넓이?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 오, 2분 안에 끝내야 되네. 어떻게 그 써먹냐면은 이 둘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니까 싫어. 그래서 새로운 hx를 만들어. hx는 이놈에서 이놈을 빼봅시다. 그럼 k 곱하기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4라고 하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란 말이야. 쉽게 준단 말이야. 쉽게. 그래서 hx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개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와 그 다음에 k가 남고 여기가 남으니까 x 빼기 4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3차 함수 새로워진 3차 함수와 누구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자, 그럼 이 3차 함수는 마이너스 5와 어떤 점을 지나는 이런 3차 함수가 될 건데 둘러싸인 두 넓이가 같다는 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인데 그게 같은 조건만 찾으면 끝. 여기까지. 자, 첫 번째는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다루라 그러면은 두 식을 뺀 새로운 식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까지가 끝. 한 가지.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3차 함수의 특징입니다. 3차 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알아두실 거. 3차 함수의 대칭성. 3차 함수는 이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세히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1하고 5하고 그럼 여기 칸이 몇 칸 차이 나요? 4칸 차이 나죠. 여기도 4칸 차이 난 9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차 함수가 x 절편 사이의 길이가 같다면은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반드시 같습니다. 그리고 요 높이하고 요거 똑같은 만큼 간 이 높이가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놈입니다. 이게 3차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 문제에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것은 요 절편상의 길이들이 같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놈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으려면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5와 5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4거든요. 이게 10칸이니까 여기에 또 10칸이 간 15가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5와 5가 있는데 여기 딱 가운데 같은 거리만큼 0이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경우는 5고 마이너스 5니까 이게 10만큼 들어간 마이너스 15 부분에 y절편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있는 이런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k 값이 양수인 거 두 개만 찾아주시면 다 됐죠.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